네,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 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빨리 오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찍 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올 한 해가 정말 진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2022년 마지막 날 뭐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았다는 거를 실감 아직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계획도 네. 사실은 못 세웠습니다. 그냥 어.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네. 내년이 검은 토끼의 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좀 하고 있네요. 새해 해돋이집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생략하는 걸로. 네. 네. 또 쌤, 오늘은 좀 눈여겨보면 좋은 기업의 채용 소식을 들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제가 자주 장을 보는 곳이기도 하죠. 네. 홈플러스 기업 이제 채용이 공고가 떴기 때문에 이걸 좀 갖고 와봤습니다. 홈플러스 하면 저는 이제 그 자동 반사적으로 당당한 치킨이 생각나요. 차쌤한테 또 서달라고 해야겠어요. 아니, 약간 이게 의도된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한번 따로 얘기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먹으러 갈까요? 그럼요. 네. 오늘 홈플러스 채용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규모가 진짜 전국 단위로 엄청 크게 채용을 하기 때문에 네. 유통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관심이 있을 만한 이야기라서 갖고 와봤어요. 지금 현재 채용 연계원 인턴십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의 홈플러스 점포,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이퍼나 익스프레스. 이 두 곳에서 영업관리 직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퍼 같은 경우는 1월 8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까지 모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 지금 이제 인턴십이라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요.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전환형 인턴이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하셔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언제든지 면접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퍼와 익스프레스의 차이는 뭔지 궁금합니다, 쌤. 일단 그냥 하이퍼 하면은 네. 진짜 엄청 대단해 보이잖아요. 큰 대형 마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보다는 좀 더 큰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거 어렸을 때라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저희랑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냥 보통 장 보러 간다 그러면 슈퍼마켓에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슈퍼마켓에 가면은 고기도 팔고 생선도 팔고. 그렇죠. 근데 편의점에서는 그런 건 안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팔고 생선도 팔고 하는 좀 더 큰 규모의 편의점, 슈퍼마켓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익스프레스다. 근데 이제 대형마트는 여러분들이 카트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장을 보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퍼나 익스프레스도 둘 다 영업관리 직무를 네. 뽑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업관리 직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 사실 영업관리라 부르는 이유는요. 섹션별로 발주나 판매 관리 같은 것들도 하고요. 매장 관리나 안전 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익스프레스도 그렇고 이 하이퍼도 그렇고 결국에는 섹션별로 아이템들이나 제품들이 놓여져 있고 이게 네. 부족하다 그러면은 발주를 넣어야 되고 혹은 망가져 있다 그러면은 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영업 관리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건쌤이 이번 채용을 좀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 솔직하게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마트에 가면요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근데 어떤 거는 내 눈높이에 있고 어떤 거는 구석에 있잖아요. 네. 그거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이 영업관리자들한테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흔히 뭐 다른 주류 회사를 예를 들까요? 주류 회사들 예를 들면은 뭐 하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카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영업관리자들이 있는데 그 죄송합니다. 영업관리자들이 하는 역할이나 일들이 네. 뭘까요? 결국에는 이런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저희 맥주 좀 눈에 잘 띄는 데에 놔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전국 단위 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심지어 제주도까지 뽑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역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찾으러 네. 서울로 가야 되나? 유통업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뭐 이제 무역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나? 아니면 항만이나 이런 공항 같은 데만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인근 지역에서도 채용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고요. 네. 그 혼이들 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일단 지원해 놓고 봤는데 내가 그냥 광주 사는데 갑자기 목포 발령 나면 어떡해? 그쵸. 이런 걱정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무 희망 지역 1순위, 2순위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메리트 한 가지, 이 초대졸 이상.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네. 초대졸 이상이라는 거는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혹은 이런 초대졸 졸업하신 분들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유통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지원을 해야겠죠. 네, 유통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방송 보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홈플러스 면접에서 나온 기출 질문을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유통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실제 나왔던 질문인데요. 유통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데 유통업에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력서상에 그런 면들이 안 보여줬다라는 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고요. 네. 대부분 사실 영업 관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막막해하는 경향이 있는 게 저는 뭐 유통 관련해 가지고 인턴 경험이 딱히 없는데 여기 지원해도 될까요? 그리고 대부분 다 영업 관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어디 뭐 영업 지원하다가 영업 관리도 한번 지원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눈을 돌리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하다 보면 당연히 이력서상에 보여지지 않는 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염두하셔야겠죠. 네, 그런데 이 쌤이 이 채용을 추천하는 이유가 누구나 지원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통업 질문을 물어보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니까 꼭 지원하세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나는 유통업에 관련이 없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수학과예요. 네. 그런 분들이 지원하면은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유통업에 그럼 누가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어떤 학과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나마 관련이 있는 학과라고 한다면 무역학과 정도, 네. 뭐 경영학과 정도. 근데 사실 그 학과들마저도 무역과 관련된 일을 좀 더 하고 싶어 하지 이런 소매업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경험은 누구나 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그 안에서도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원했는데요. 뽑아주세요. 아무나 지원할 수 있다면서요. 라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그쵸. 그래도 이 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친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요. 탈주 닌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분들을 먼저 뽑아야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인턴이 되고 나서도 전환할 때도 좀 당당하게 전환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열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질문은 유통업 경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앞서 제가 이력서나 자소서 상에서 네. 이제 뭐 보여지지 않는 면들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홈플러스 영업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게 자소서를 물어봐요. 그냥 지원 동기 뭐냐, 강점 뭐냐, 뭐 이 정도로 물어보거든요. 그래놓고 결국에는 인턴 채용 이후에 인턴 네. 과정에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이런 유통 관련해 가지고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는요 흔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유통관리사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요 네. 그런 분들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영업관리 직무로 폭넓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질문이 들어오겠죠. 네. 영업관리 직무가 사실 비단 이런 소매 유통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은 보험사 영업관리 직무도 있을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다른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리 같은 영업관리로 보인다 할지라도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의 의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 왜 한 걸까요? 앞서 제가 이제 지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로열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열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원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후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로스입니까? 그렇죠. 네. 한 6개월 가르쳐놨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저 단대 갈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요 이거만큼 진짜 충격받고 그쵸. 화나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네.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홈플러스에 대한 로열티, 충성심의 애사심이 아니라 이 영업관리 직무, 특히나 유통 채널에서의 영업관리 직무에 대한 로열티, 이걸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일을 지원하는 분들 중에서 유통업 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금 유리한 걸까요?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물어볼 가능성이 크고요. 설사 이제 안 물어본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유통업 관련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이력서에 안 썼다든지 아니면 조금 부끄러워서 안 네. 적었다든지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면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든 엮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도 이제 홈플러스의 유통업만의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필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 폭넓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리브영을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대형마트라든지 익스프레스를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만 알바했던 경험만이 이게 소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올리브영을 아까 얘기했듯이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매장 진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올리브영도 고객 응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올리브영도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품만 다를 뿐이지 그 카테고리 안의 프로세스를 다 생각한다면은 폭넓게 이 직무의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유통업 관련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폭넓게 생각한다는 게 자세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글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업 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영업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막 지원하고 마는데 이렇게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자세하게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홈플러스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영업관리 직무가 수행하는 일들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 경우가 있었어요. 각 섹션별로 상품의 발주 및 판매 관리의 업무를 중점으로 하면서도 매장을 환경을 관리한다든지 네. 안전을 관리한다든지 위생 관리를 한다든지 혹은 농산, 수산, 축산, 조리 제한, 베이커리, 그로서리, 생활문화, 의류, 잡화, 재고 관리 섹션까지도 담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영역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요. 네. 이와 비슷한 결을 가진 경험이면 사실은 뭐든지 그 유통업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장 홈플러스를 지원해라라고 하면요. 저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슈퍼마켓에서 알바한 경험도 없고 올리브영에서 알바한 경험도 없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비스무리한 경험이 있는 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알바했던 경험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그 서빙을 담당했을 때 고객 관리에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하루가 마감하고 나면요. 주방분들이 이거 재고 떨어졌으니까 이거 좀 발주 좀 넣어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바질잎 같은 경우에 떨어졌으면 네. 바질잎을 좀 발주를 넣어달라. 네. 그럼 이제 그 발주를 넣으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를 바뀌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혹시 그걸 요청을 안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어떤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해서 점검하고 와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제 잘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경험을 폭넓게 생각하다 보면요. 슈퍼마켓이라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만의 경험에서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발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쌤 말대로 서빙이라던가 이 고객 응대 업무를 해봤다는 이 경험을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이 쉽사리 이게 유통업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줄지가 의문인데요, 쌤. 맞습니다. 이게 고객 응대도 해도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관리 직무자도 어쨌든 현장 근무를 하고 고객의 컴플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네. 도와드리는 역할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나 어필은 가능하겠지만 그냥 고객 응대했다. 제가 서빙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당황하겠죠. 갑자기 왜 서빙 얘기야? 네. 내가 유통업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이야기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의 구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홈플러스 영업관리직에게 필요한 유통 경험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나는 그러한 유통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답변을 완성해 놓으시면요. 네.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과 덤으로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경험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정말 연관 있는 경험이에요 라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린 후에 대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범 답안을 그럼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때 실제로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한번 네.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유통업과 관련이 없는데 유통업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죠. 근데 말씀대로 제가 이제 답변을 해보자면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작게나마 유통업 종사자, 특히 원활한 영업관리직 수행을 위해서 재고관리와 발주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단연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면 당일 사용한 재고
재고 수량을 점검하고 다음 날에 있을 예약 손님과 사용량 등을 예상하여 발주를 지속해서 넣어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수급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발주를 넣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직무를 이해하고 있구나를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과 연결고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험을 어필했구나 수긍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공격적이거나 극단적으로 꼬리 질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이 대답을 보면은 발주나 이 판매 진열과 같은 업무들을 좀 중요하게 해서 답변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업무들이 진짜 실제로도 중요한가요?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재고 수량이 남으면 네. 사실은 영업관리 직무자 입장에서는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덜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냥 이제 일반 판매직 사원들한테 이 다른 업체들한테 그냥 반품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계약을 맺지 않은 곳들도 간혹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폐기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근데 그 폐기는 결국에는 재고 비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그냥 보관하는 것도 보관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더 잘 팔리는 거를 거기다 놔뒀을 때 판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에 정말 잘 팔리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포켓몬 빵이 정말 잘 팔리는데 네.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고객들이 한 두세 번 찾아와가지고 포켓몬 빵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순간마다 사실은 판매할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네. 매출을 못 올리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영업관리직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리 고객 응대를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재고 관리나 수급 관리가 원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대형 마트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일부러 이 재고 관리나 발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쌤 그럼 반대로 이런 경험만큼은 최악이다. 이런 경험은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물론 이제 네.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바도 개인적인 경험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거는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유통업과 연결 지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너무너무 생각이 안 떠올라서 간혹 가다 그냥, 제 동아리에서 그 물건들 정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쵸, 네. 엮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동아리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런 면접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질문의 섹션이 다르겠죠. 본인이 가진 강점이 뭐예요? 본인의 약점이 뭐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학창 시절에 가장 즐겼던 경험이 뭐예요? 이런 질문에는 충분히 네. 다른 경험들을 끌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이 질문, 유통업 관련 경험이 있나요? 갑자기 라는 정리정돈으로. 질문에서는 그죠. 갑자기 발주 진열 정리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서 연관해가지고 동아리 방을 정리했다. 진짜 간혹가다 경험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역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절대 피하셔야겠죠. 이러면은 정말 동문서답하는 걸로 들릴 가능성이 그쵸. 높습니다. 마지막은요, 네.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는. 네. 일단은 경험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경험이 뭐라도 있을 수밖에 얘기를 없는데. 꺼낼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바까지도 안 해봤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요, 네. 직접적으로 유통업 관련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걸로 돈을 안 벌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유통업 관련돼 가지고 체험은 해보셨어요. 그렇죠. 마트에 가서 네. 장을 보신 경험은 분명히 있을 네. 겁니다. 올리브영 가서 제품을 사본 경험 누구나 있습니다. 그 경험도 사실은 경험이잖아요. 네, 그렇죠.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진짜 방구석 히키코모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관리를 지원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의 경험들을 어떻게든 잘 살려서 엮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유통업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직접 알바나 이제 인턴을 해볼 기회가 사실 지원을 해봤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네. 직접적으로 해볼 경험은 없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라든지 다른 하이마트라든지 여러 군데의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각각 유통 채널별로 어떤 차이점과 비교점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개인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고요. 네. 나아가서 실제로 홈플러스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할 거리가 된다라는 네.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꼭 일한 경험이 아니어도 되니까 경험이 없다고 하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유통업에 종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꿀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통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일단은 시작점이
시험을 자격증으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유통업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있는데 유통관리사 당연히 따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학창 시절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외에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알바 경험이라든지 인턴 경험들을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유통업 관련해가지고 인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알바 경험마저도 사실은 이거에 응용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 알바나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마저도 1, 2개월도 좋으니까 방학 기간에 다른 일들이나 역할들을 안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정말로 유통업에 가고 싶고 이런 소매 유통이라든지 유통 채널에서의 영업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누구나 지원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유통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